오늘은 이제 활터에 전승되고 있는 불문율이면서 활터의 질서 유지를 위한 사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풍은 활터에서 지켜야 할 것과 사대에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관역터를 오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예와 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대예의, 즉 활 쏘는 자리에서의 예와 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의 팔찌동우입니다. 팔찌는 이와 같이 활을 잡은 팔 옷소매가 활현에 시위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끈으로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토시 같은 것을 낀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팔찌동에서의 동은 소매끝을 통하는 소매끝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팔찌동우에서 우는 오른쪽을 뜻하는 우측이 아니고, 여기 이 사람의 팔찌동, 팔찌를 찬 소매, 이 팔 위쪽 이 사람들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측이 아니고 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서 팔찌동을 따져보면 우궁이 3사람, 좌궁이 4사람입니다. 우궁은 오른쪽 첫 번째 이 사람이 벼슬이 아니면 이 활터에서 활 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인 것이고, 좌궁 4사람 중에서는 맨 끝에 있는 이 궁사가 가장 좌궁 중에서는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 쪽에서 관역을 봤을 때 좌궁은 오른쪽, 우궁은 왼쪽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팔찌동 우를 오른쪽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것은 이제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찌동 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팔찌를 낀 소매끝 위쪽, 즉 윗상자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팔찌동 우에 대해 여기 7명의 궁사들이 팔찌를 찬 것을 유추해보면 이들 중에 좌궁이 4명이고 우궁이 3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도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닌데 이 사진 속 궁사들 중에 우궁보다 왼손잡이 좌궁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활터에 전하는 말로는 좌궁이 3이면 천하가 들썩거린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오른손이 활을 잡고 줌손을 튼튼히 한 다음에 왼손은 당기기 수련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만작하게 되고 활을 당겨서 쏠 수 있게 발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활을 쥔 오른손 주먹 정도에 따라서 강궁을 쏘기에도 그렇고 관역을 조준했을 때 흔들림 없이 관역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것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활 쏘는 궁사 중에 활을 잘 맞히는 사람을 주먹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줌손이 튼튼해야 활을 잘 쏜다는 말과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에선 궁사들의 그 팔찌동우를 살펴보면 양쪽 끝에 서 있는 궁사가 우궁과 좌궁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궁과 좌궁이 번갈아 가면서 활쏘기를 하는, 지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좌궁발시, 우궁발시 또는 좌우다리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순에서는 이쪽 우궁에서 이게 쭉 쏘내려가고 두 번째 순에서는 이 좌궁부터 이렇게 쏘아 나오는 이런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양쪽에 어른들이 서 있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쏘면은 우궁인 이 사람이 좌궁인 이 사람보다 신분이 낮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예의에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궁으로 한번 쏘고 좌궁으로 한번 쏘는 그러한 사풍이 있었던 것입니다. 팔찌동 우에 관한 학문적 근거는 조선의 궁술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의 팔찌동 우에 서지 못한다 한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남행, 즉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평민, 천민으로 신분을 구분하였었는데 조상이 벼슬을 했었던 양반의 자제나 그리고 은둔해서 초야에 묻혀서 살던 선비에게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벼슬을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을 남행이라고 합니다. 즉 과거를 거치지 않고 공훈으로 받은 이 상가자, 상으로 받았던 이 상짝이 상상자입니다. 또는 첩지가자, 즉 실제 권한이 없는 그 문서로만 벼슬을 인정한 가자라는 건 벼슬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계급이 없고 관직이 없기 때문에 무과 출신, 그러니까 무과를 봐서 무과에 급제해서 벼슬을 한 사람의 팔찌동 우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과 시험을 봐서 벼슬을 한 사람이 먼저 쏜다는 것이죠. 팔찌동 위에서. 남행이라도 계급 있게 가자한 사람,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했지만 실제로 관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상이 아닌 당하 계급에서는 팔찌동우에서 쏘며 매양 습사할 때의 한순 외에 한두 대라도 더 쏘지는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한순이 5발이죠. 두 순을 연이어서 쏘지 말은 법이다. 습사할 때 6발, 7발, 8발을 차고 나가서 쏜다든지 아니면 5발씩 연거퍼서 2번을 10발을 계속해서 쏘는 것은 그건 법에 어긋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조선의 궁술에서는 팔찌동 우의 서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자귀가 높은 사람이요, 즉 벼슬이 높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활손 연조가 높고 물망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던 사람, 세 번째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서 쏘는 것이 팔찌동우에 맞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사할 때는 좌우궁을 막론하고 계급에 따라 차례를 정해서 일렬로 벌려서되 계급이 높은 사람으로 팔찌동 우에 서서 먼저 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급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팔찌동 우를 사양을 하고 먼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쏘기를 다투어서 필히 먼저 쏘는 것이 겸양의 예를 표하는 바른 태도였다라고 이렇게 조선의 궁술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쏘기를 다투었다는 것은 활쏘기는 그날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첫 화살을 쏘기 전에 그날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첫 번째 화살을 맞출 수 있으니, 그러하니 당신은 내가 먼저 쏜 화살이 바람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참조하여 한 발이라도 더 맞히라는 그러한 친절함과 양보의 미덕을 우선시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습사할 때에 만일 선생과 연기적은 당상한 사원이 같이 쏘게 될 때에는 연소한 당상이 한 자리에서 쏘지 아니한다. 즉 당상한 사람이 선생과 한 자리에서 쏘지. 만약에 정순이라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등 위를 가리는 시합에서는 사풍대로 선생의 팔찌 동우에서 쏘는 법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보다 먼저, 계급이 먼저라는 것이죠. 당상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 이상의 벼슬이었기 때문에 선생이라 하더라도 사풍에서는 할터의 법칙으로서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벼슬이 높았을 때 선생보다 먼저 쏘는 그 팔찌 동호에서 쏘는 것이 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찌동우에서 강조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대는 무기를 다루는 구역이기 때문에 나이보다는 직이나 벼슬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사대에서의 예의 중 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팔찌동우에서 활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 하나를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 궁사 선자리가 6번이니까 여기가 이제 7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제대로 시설을 갖춘 활터의 사대는 관역수에 따라서 각각 1번부터 7번까지 번호가 먹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면 7, 6, 5, 4, 3, 2, 1.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이 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 나이가 많거나 활손 연조가 오래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끝까지 보면은 관역 하나에 7명씩 하면 21명이 지금 이 4대에서 활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관역이 있는 쪽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활쏘기를 할 때는 이제 약간의 소음도 있고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1번 사대에 선 사람은 마지막에 7번 선수가 활쏘기를 마칠 때까지 이쪽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활을 쏴야 되니까. 물론 뭐 이와 같은 경기장에서는 시관이 한 사람 한 사람 쏠 때마다 그 번호를 불러주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시관이 없는 경우에는 요 사람 6번 선수가 7번 선수 화살 관역에서 맞고 안 맞고가 판정이 날 때를 기다려서 마치고 오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마치고 했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이제 활을 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너이고 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활 쏘는 과정에서 이 마치고라고 하는 것은 이 법칙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쏜 그 앞에 사람이 마치고라고 하는 말로 해서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고유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잊혀지지 않도록 활쏘기 할 때만큼은 자주 사용해 줄 것을 권합니다. 다음은 4대의 예와 의 중에서 의에 해당하는 동진동태입니다. 동진동태는 활을 내기 위해, 활을 쏘기 위해 4대에 들어설 때나 활을 다 내고 물러날 때에는 모두 다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요건 한 팀이고 이쪽 팀들은 이제 다 쏘고 같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활터에서 활을 쏘고자 할 때는 혼자만 4대에 나가 활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을 쏘려고 할 때는 다른 사원들에게 활 쏩시다 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이에 동조하는 그래 나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모아져서 4대에 나가서 활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사람이 활을 쏘자마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마지막 화살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진동태의 또 다른 의미는 이미 활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끼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 이제 활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한 발씩 쭉 쏘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 쌀을 두 번째 쌀을 이미 내보낸 다음에는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활쏘기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4대의 빈자리가 있고 마지막 끝에 선 사람의 첫 번째 화살이 아직 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첫 번째 화살을 아직 쏘지 않았을 경우 4대에 선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 후에 허락이 되면 그런 경우에만 4대 맨 끝에 이 앞에 끼어들어서 중간에 들어간다 이래도 안 되고 맨 끝에 여기에 들어가서 활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쏘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활쏘기를 시작한 이 사람들의 정심전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활쏘기가 시작되었다면 되도록 다음 순까지 기다렸다가 활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4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진동태의 관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대에 선 사람들이 모두 화살을 한 발씩 다 쏘고 난 다음에 1번 사대 궁사가 두 번째 화살을 이미 발시한 상태라면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사람이 이제 활쏘기를 할 경우 숫자가 적고 좀 천천히 쏘기 위해서 서로 사정을 이해할 만한 사이인 경우에 들어오셔라고 이렇게 활쏘기에 참여할 것을 마지못해 기회를 한번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끝에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화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화살을 두 개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거푸 두 발을 쏴야 되는데 활을 그렇게 급하게 쏜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그동안에 또 잠시라도 이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폐를 끼친다는 것에서 동진동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활터에는 이와 같이 고전이 있었습니다. 관역 앞에서 화살이 맞고 안 맞은 것도 표시도 하고 화살을 다 쏘고 나면 사람들이 화살을 주어서 들고 오든지 아니면 여기 살을 운반해주는 그 장치가 있으면 거기에다 실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전이 있을 때 특히 강조했던 것이 바로 동진동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894년 가부경장 이전만 하더라도 활쏘기는 과거 제도에서 묵과 아까 시험 종목 중에 60~70%를 차지하는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제도의 폐지로 인해 무과 시험을 치르기 위한 교육 장소였던 활터는 활쏘기를 통해 입신양명, 그러니까 출세정, 즉 무관이 되고자 했던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그 대신 정부 관료나 유한계급, 즉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활터를 자기들의 친교의 장소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활쏘기는 이들만의 유희문화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활터에서는 반드시 고전을 두고 활쏘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양반이 화살을 직접 주우러 다니면서까지 활을 내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고전을 두지 못한 활터는 상대적으로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고전을 둘 경우 고전의 생활비를 활터에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활을 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활쏘기를 못한다는 그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 제3회 전주선 궁술대회 장면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화살촉은 세모촉이어서 이와 같이 관역이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고전이 이 사대에서 활을 쏘고 있는데도 그걸 확인하지 않고 살을 죽기 위해 무겁에 들어갈 경우 자칫 인명살상의 우려가 상존을 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동진동태를 지키는 것은 사대에서의 행동지침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활 쏘는 사람들은 관역터에 있는 고전의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흰색 옷을 착용하도록 해서 고전이 사대에서 활 쏘는 사람이 있고 없는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활터의 불문율이면서 질서유지를 위한 사풍 중에서 사대에서의 예와 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대에서의 예와 의 중에서 초실애와 습사무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